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네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신한 천일염과 SK 앵크린의 경기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결할 두 팀은 초반 레이스가 좀 좋지 않았는데요. 무너질 듯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왔고요. 이제는 네. 좀 막판 스퍼트를 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길목에서 두 팀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요. 오늘 패하는 팀은 아무래도 조금 힘들어질 것 같고요. 오늘 이기고 탄력을 받는 팀은 중위권 싸움, 플레이오프 진출 싸움에 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승 팀 간의 대결인데요. SK 앵크린과 신한 천일염의 대결 오더부터 확인해 보시죠. 포스코 캠텍이 7승으로 계속해서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6위와 7위의 대결입니다. 네, 사실 4승 6패이기 때문에 한 판만 이기고 또 한 판 더 이기면 정말 중위권 싸움에 가담을 할 수가 있죠. 네, 첫 번째 장고대국입니다. 류민영 선수 올 시즌 좀 고생이 많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다시 본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고요. 네. 안국현 선수는 최근에 농심배 대표 선발 그리고 삼성화재배에서도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 등 최근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곳 속기 대국에서도 이세돌 선수 올 시즌 역시나 좀 마음고생이 심하고요. 그렇습니다. 랭킹도 뭐 역대 최하로, 최저로 떨어져 있고 아마 좀 올해처럼 마음고생이 심했던 해는 없었을 것 같아요. 홍성지 선수와는 뭐 많이 두어서 이세돌 선수가 많이 앞서 있지만 네. 또 반대로 홍성지 선수의 첫 타이틀이자 또 유일한 타이틀이 또 이세돌 선수를 상대로 따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홍성지 선수가 좀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싶을 것 같고요. 네. 자, 3국 속기 대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보고 좀 깜짝 네. 놀랐는데요. 이지현 선수가 4승 1패로 앞서 있고 두 선수는 비슷한 듯 이제 침착하고 끈질기면을 가진 것은 비슷하지만 이지현 선수 쪽이 조금 더 치열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최근에 상당히 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 바둑이 사실 이번 라운드에 좀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4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 팀의 가장 잘 나가는 선수들인데요. 6승 1패. 이 대결도 사실 좀 의외죠. 성적이 네. 한상훈 선수가 크게 앞서 있고요. 이영구 선수는 올 시즌 SK 앵크린에서 가장 좋은 성적 그리고 전체를 통틀어서도 다승왕 경쟁을 하고 있고 한상훈 선수 역시 작년의 부진은 정말 완벽하게 씻어버렸습니다. 두 선수 모두 좀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이고 한상훈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많이 앞서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5국입니다. 각 팀의 4지명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네. 역시 한태희 선수가 5승 1패를 앞서 있고 사실 1국만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신한 천일염 선수들이 크게 앞서 있습니다. 두 선수는 역시 좀 초반부터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팀이 정말 승리를 필요로 하는 이번 라운드에서 정말 좀 칼을 갈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신한 천일염 팀이 오더를 정말 잘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국만 제외하면 2, 3, 4국 모두 크게 상대 전적이 앞서 있는데 또 사실 오더와 승부는 또 별개 아니겠습니까? 신한 천일염과 SK 앵크린이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정말 피살 각오를 가지고 대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1라운드 네 번째 경기입니다. SK 앵크린과 신한 천일염의 경기 1부는 이세돌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국으로 시작합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벌써 11라운드 진행되고 있습니다. SK 앵크린과 신한 천일염의 대결. 정규리그는 총 14라운드이고요. 11번째 라운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류민영 선수 10라운드와 또 9라운드를 쉬고 또 오랜만에 또 나오게 됐는데요. 네, 좀 쉬었던 것이 기분 전환이 돼서 좀 마음이 가벼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올 시즌은 상당히 좋지 않죠. 이동훈 선수와 이지연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이동훈 선수는 바뀐 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안경이 좀 보이지 않는데요. 네, 제가 물어봤더니 렌즈를 착용을 그런가요? 네, 하더라고요. 시즌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이세돌 선수입니다. 네, 사실 연초에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각종 이벤트 기전에서 허재 우승을 하기도 선수나 했고요. GS 칼텍스 결승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그런데 이 KB 리그에서 조금씩 꼬이더니 그 신예 기사들에게 계속 패하고 하더니 정말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고, 그래도 김지석 선수를 상대로 연패를 끊어냈고요. 네. 지난 라운드 내용도 괜찮았습니다. 홍성지 선수 이번 시즌 6승 3패로 아주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성지 선수의 흑번으로 출발을 했고, 세 번째 수에 바로 3-3을 들어갔습니다. 3-3 들어가서 자, 이 진행까지 나온 다음에 네. 귀를 하나씩 차지를 하고 지금 여기를 젖혀간 장면이고요. 자, 이때는 끊는 수 그리고 2단 젖히는 수 등이 있는데요. 그렇죠.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끊는 것과 끊으면 그냥 잡는 것도 있지만 이쪽으로 잡는 것도 많이 두어지고 있죠. 이렇게 두어서 네, 실제는 그렇게 가네요. 네, 빠른 속도로 정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백이 단수로 쳐서 잡을 수가 없고요. 네. 이렇게 두고 흑이 여기까지 받아두는 모양도 있지만 뭐 손을 빼더라도 당장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라고 보고 손을 뺐고요. 홍성지 선수 상당히 발빠르게 좌하기 실리를 도려내고 또 우하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홍성지 선수가 이제 우승을 했던 것이 2008년이거든요. 2008년 물가정보배에서 네. 그 당시에 상당히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신예 기사로서 이제 이세돌 선수에게 좀 도전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2승 1패로 우승을 했었고 스타 탄생에 이제 기전이 있었고 아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네. 그때 저도 이제 프로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때 네. 당시에 우승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월간 바둑 월간지에도 이제 인터뷰 나온 것도 봤었고 해서 네. 뭐랄까 상당히 좀 우러러 보게 됐던 기억이 좀 납니다. 뭐 당시에 이세돌 선수는 뭐 지금도 상당히 모든 선수들이 또 좋아하고 또 강한 바둑을 대단한 바둑을 두는 기사지만 당시 이세돌보다는 정말 세계 최정상 자리에 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빠르고 자신 있는 손길로 두어갑니다. 네. 지금 흙에 걸쳤을 때 백이 협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뒤로 붙이는 선택을 했네요. 협공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마도 협공하면 또 흙이 3-3 파내거나 하면은 이제 흙에게 실리를 너무 많이 허용하는 것 같아서 네. 우선은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이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걸쳐갔습니다. 백이 귀로 붙여둔 것은 지금 흑도를 세워주는 것은 뭐 그렇게 악수교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네, 최근에는 오히려 많이 두어지고 있죠.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붙이고 뛰는 변화가 꽤 나올 정도로 네.
그냥 받으면은 최근에는 또 백이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날짜는 네. 거의 사라졌고 붙여서 이단조 치는 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실리에 민감한 수이기도 하고 또 백으로 하여금 손을 빼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홍성식 선수는 아주 발빠르게 그리고 저공비행으로 판을 짜나가려는 생각이네요. 지금 수법도 이 형태에서는 많이 두어집니다. 이렇게 두거나 또는 이렇게 한 발 더 네. 들어가는 수도 있고요. 백에 응수를 묻는 것인데 받아준다면 이 자리나 또는 한 칸 덜 가더라도 120이 크게 나는 것을 미연에 방비를 하면서 깨고 있고요. 백이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안으로 가두고자 하면은 3-3 들어가는 것이 안성맞춤입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게 귀살이를 할 수가 있어요. 변으로 진출하거나 혹은 3-3자리 네. 맛보기를 하는 곳인데요. 하필 걸쳤을 때 지금 침투하는 네. 뜻은 어떤 뜻일까요? 보통은 받잖아요. 네. 받으면은 백이 이 자리나 이 자리로 벌렸을 때 그때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백이 안쪽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흙이 자리를 잡을 곳이 없죠. 이미 이 돌이 아주 좋은 자리에 좋은 곳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기 전에 먼저 응수를 물어서 뒤쪽으로 받으면 이 수가 이 벌림과 동시에 협공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석이조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상당히 활발하고 또 발빠른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백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좀 까끌까끌하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으로 받더라도 흙은 응수가 준비가 웬만하면 돼 있거든요. 이쪽으로 받으면 3-3 쉽고 또 뒤쪽으로 받으면 변으로 전개하는 거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흙은 어렵지 않은 반면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성가신 돌이죠. 한 점 뚝 던졌는데 좀 성가시게 어떻게 받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스타진이 날아왔습니다. 아예 손을 빼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곳은 흙이 둔다면 다음 역시 3-3 침투가 상당히 강력한데 우선은 여기는 그 다음을 생각하더라도 상대가 받지 않은 곳을 먼저 행마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세돌 선수 하면 또 반발의 그렇죠. 때가 아닙니까? 네,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절대 안 해주죠. 네. 이 장면에서도 흙이 바라는 것은 뭐 받아주는 것 또는 바깥쪽으로 날일자로 씌우는 것 두 가지 정도는 아마 홍성지 선수도 충분히 생각을 해뒀을 거고 둘 다 뭐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이세돌 선수는 이수나 이수를 두지는 않고 또 다른 쪽으로 비틀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비틀어간다면 역시 상대가 받지 않은 우상 쪽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아니면 하변 쪽에 먼저 뭔가 또 선제 공격, 뭐 이선 저공 침투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우선은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세돌 선수도 2분 또 그 초읽기 그동안에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장면이고요. 그냥 침착하게 받아주네요. 이것은 흙의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로 벌리는 것이 딱 안성맞춤입니다. 네. 이돌의 전개와 또 이돌에 대한 협공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수라면 언제든지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우하기의 경우를 보면요. 나중에 이곳을 들여다보고 이곳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젖히는 수가 남아 있어요. 여전히 활용 수단이 남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변 흙 쪽을 좀 더 강화시키거나 하변 흙 쪽이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싫어서 이 한 칸 띄어서 받은 수로
예전에 이렇게 아. 물러나서 받는 네. 수도 간혹 두어졌는데 이건 네. 또 너무 좀 소극적이고 너무 수비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선은 한 칸으로 받았는데요. 한 칸으로 받은 이상은 항상 흑에게는 이 수단이 남아 있어서 하변 쪽을 정리할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요. 예전에 60년대, 1960년대 이제 사카다 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이 수법이 등장한 유명한 바둑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어가지고 상당히 흑백은 바뀌었지만 사카다 구단이 이 수법을 사용하면서 발 빠르게 두어서 이제 네. 승리를 거둔 유명한 바둑이 있는데요. 이세돌 선수 오늘 초반 시간 사용이 꽤 빠릅니다. 고촐기 올리겠네요. 이곳에서는 뭐 3-3침투 아니면 뭔가 다른 수를 보여주네요. 이렇게 두 칸 양걸침이라고 할까요? 네. 이 수도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한때 배경은 다르지만 두 칸 낮은 협공 또는 두 칸 높은 협공일 때 꽤 많이 연구가 돼서 두어진 바가 있었고요. 네. 이렇게 세 칸 낮은 협공은 뭐 자체로 잘 두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변칙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 홍성훈 선수는 계속 간명하게 또 실리 위주로 판을 짜나가려는 생각입니다. 이세돌 선수를 상대하는 이제 상대 기사들의 작전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특히 중국의 좀 어리고 또 체력 좋은 기사들은 이세돌 선수와 대결하면 웬만하면 초반에는 잘 변화를 가져가지 않고요. 간명하게 두면서 판을 균형을 길게 맞추고 가나요? 길게 가면서 그 균형을 맞추고 나중에 이제 길게 끝내기 쪽으로 그런 식의 바둑을 많이 둡니다. 또 중국 선수들이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많아요. 쉽게 간명하게 균형 맞추면서 두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은 뭐 이세돌 선수와 구리 선수와의 대국을 보면 정말 매 판마다 피 튀기는 정말 치열한 전투, 네. 정말 감상하기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바둑이 많이 두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명국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 선수들 그리고 한국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세돌 선수와 대국하는 상대 선수들은 최대한 이제 간명하게 좀 변화를 줄이고 균형을 맞추는 쪽을 선택을 많이 하죠. 그리고 홍성지 선수의 기풍 자체도 좀 그렇거든요. 네. 균형 감각이 좋고 모양 감각이 좋고 또 전투보다는 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가는 스타일, 유연한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이 이렇게 모양에 2단 대해서도 젖힐 때 네, 어느 정도 연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세돌 선수는 뭐 이쪽으로 치고 뭐 있는 것을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 홍성지 선수의 생각은 잡아두고 이렇게 둘 때 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흑이 2선으로 눌렸고 백은 정말 좋은 자세로 눌러갔기 때문에 이건 흑이 안 좋고요. 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보시면 단수 치고 잡을 때 뚫겠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막으면 끊어서 이 한 점, 어깨 짚어두었던 이 한 점을 오히려 제압을 하겠다. 귀 쪽은 조금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변 쪽으로 이 한 점을 잡게 되면 발전성도 괜찮고요. 보통 지금 흑이 끊어 잡는 수는 보통은 잘 등장하지 네. 않지만 어깨 짚은 수를 셋, 조금 더 공격을 하려고 이 수를 선택을 했군요. 네, 이 수가 없으면 절대 둘 수가 없는 수입니다. 네. 네, 상대 이 수가 오히려 있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이상한 돌로 만들기 위해서 네. 이렇게 나와 끊으면 이 돌이 백이 사실 다른데 뭐 다른 곳에 있는 게 훨씬 낫죠. 네. 이것은 오히려 두어서 끊긴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의 진행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백이 또 안 잡을 수는 없겠죠. 네, 이 자세가 워낙 괜찮아서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밀고 막으면 막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아까 흑이 2선으로 넘어간 것과는 집도 차이 어? 나고 여섯, 백의 형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변에 벌려진 흑돌은 크게 공격받진 않을까요? 네, 당장은 가벼운 돌이라서 이 한 점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 정도만 얻어낼 수 있어도 제 역할은 다 했고요. 버려도 크게 아까울 것은 없고요. 백이 이 두 점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씌우는 것은 쉽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요. 또 이쪽을 갈라오는 것은 아까 그 맛을 활용한 채 바깥쪽, 중앙 쪽으로 뛰어나가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격당할 염려는 별로 없습니다. 당장은요. 우선 일감은 끊어가고 백이 이쪽을 두지 않으면 양단수니까요. 네. 이쪽을 이어갔을 때가 좀 어려운데요. 어. 최강으로 둔다면 이런 식으로 흙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형태상으로는요. 백이 있는 한 수도 강수네요. 네. 뭐 늘어서 두면 가장 무난하긴 합니다. 이렇게 두면 근데 흙도 쉽죠. 한 점을 잡고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백이 쉽게 두면 이 정도겠습니다. 따낼 때 여기 막아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지금은 백이 축이 유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넘는 것은 이 한 점이 지금 단수 치면 딱 이 돌이 축 머리에 와 있죠. 네. 쉽게 두느냐 아니면 막거나 막는 건 안 되겠죠. 이쪽을 이어서 여기서부터 변화를 구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8, 9, 10. 3번 남았습니다. 벌써 네, 최근에 사용합니다. 네, 특히나 이세돌 선수의 바둑을 보면 좀 초반 사용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눈에 띌 정도로 초반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초읽기에도 빨리 몰리고 초읽기에서도 좀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고민이 많아졌다고 할까요? 사실 바둑이 자신의 바둑에 대해서 자신감이 충실할 때는 자신의 감각을 믿어서 좀 빨리빨리 손이 나올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신진서 선수가 뭐 신중할 때는 신중하지만 또 자신 있게 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세돌 선수는 최근에 시간 사용이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눈에 띄게 좀 착수 속도가 좀 더뎌졌다고 할까요? 조금 확신이 조금은 떨어진 거라고도 뭐 해석하기 해석할 나름일 수도 있겠네요. 네,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또 고민한다는 것은 또 좋게 보이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더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네. 다하는 모습이니까요. 빨리 두어서 경솔한 수가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네. 자, 11라운드 네 번째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SK 앵크린과 신한 천이렴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신한 천이렴의 이세돌 선수 그리고 SK 앵크린의 홍성지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이곳을 단수 쳐두고 손을 돌렸습니다. 우변 쪽으로 손을 돌렸고 이제는 뭐 의도가 명확하죠.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압박하고 공격을 하겠다. 그러자 또 묘한 곳에서 움직였어요. 여기를 움직였습니다. 우변을 바로 움직이질 않았네요. 네. 홍성지 선수도 결단도 빠르고 여기를 움직였다는 것은 지금 뭐 여기는 어디를 두던 간에 백의 병사, 백의 세력권 안에서 행마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주실 수 있는 그곳에서부터 전투를 해나가자라는 뜻인데 우선 좀 결단력도 빠르고 좀 대범한 수입니다. 자, 뭔가 맥점처럼 보이는 한 수가 나왔죠. 이
두 점의 이 바로 움직이는 수에 대해서 뭐 민다든지 또 단수를 친다든지 바로 응수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기대해서 응수를 이제 상대로 하여금 응수를 하게 만드는 것이 네. 괜찮아 보인다. 일단 보입니다. 막는 것이 일감인데요. 네, 막으면 끊어가겠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되면 갑자기 네, 싸움이 좀 벌어지게 되겠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부터 전투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백이 여기를 둘 때만 하더라도 흑이 이쪽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포인트라고 네. 보여졌는데 뭐 두 칸 정도 뛰거나 해서 중앙 쪽으로 달아나는 것이 보통이라고 봤는데 일단 홍성지 선수의 그 움직임이 네, 예상치 못했습니다. 네, 상당히 적극적인 한 수예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서로 막 끊어져 있을 때는 어느 한쪽으로 늘라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늘어야 할까요? 그 중앙이냐 또는 이쪽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어렵네요. 지금은 홍성지 선수도 이렇게 간결하게 행마하는 걸 좋아할 텐데 네, 어떻게 행마를 할까요? 최강수는 중앙으로 느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막아오는 것만 없으면은 이건 역시 좀 안정적으로 행마를 하네요. 이것은 움직인 돌을 다시 버릴 수도 있다는 유연한 사고입니다. 지금도 단수를 치고 뭐 이렇게 단수 치거나 하면은 이 돌은 잡혔거든요. 움직여서 잡혔지만 백도 그 와중에 다 악수를 교환을 해줬기 때문에 흙이 네. 상당히 단단해졌죠. 여기가 단단해지면 우변을 두기가 편합니다. 백도 이렇게 잡지는 않을 것 같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를 뒀거든요. 단수 치면 축인데 축을 못 봤을 리는 없고요. 이렇게 뚫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빵따냄을 주더라도 이렇게 두는 편이 낫다. 또는 단수를 치면 여기를 단수 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둘지는 안 둘지는 모르겠어요. 있는 것은 단수 쳐서 양쪽 둘 중에 하나를 잡겠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흑도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흑도 축으로 잡는다면 모양이 두텁지 않나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그냥 뚫네요. 여기가 두터워지면 우변 쪽 처리가 쉬워지죠. 자, 이제는 우변 쪽을 향하겠습니다. 한 칸을 뛰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또는 좀 더 발빠르게 달아나려고 한다면 두 칸. 그리고 그쪽 먼저 물어보네요. 수순이 묘합니다. 지금 그냥 두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받아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공짜로 흙이 넘는 수만 남았기 네. 때문에 아마 반발을 할 겁니다. 이렇게나 뭐 빈삼각으로 반발을 할 텐데 홍성지 선수도 그걸 알면서도 여기를 먼저 손해보는 수를 뒀거든요. 네.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먼저 이제 들여다보면 확실히 아래쪽은 건너가는 게 남아있는데 이 들여다보고 사선에 있는 교환을 해주기가 싫다는 거예요. 악수 교환을 먼저 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은 귀 쪽으로는 일단 또 손해를 보는 건데요. 네, 늘게 되면은 네. 귀는 이렇게 나와 끊는 것은 잡히거든요. 네. 아마 늘면 뭐 넘는다든지 해서 이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행마를 하자라는 뜻 같고요. 여기가 늘어져 있으면 사실은 원래는 흑에게 조금 압박을 주는데 지금은 빵따냄을 먼저 했기 때문에 두터워졌기 때문에 압박이 되지 않는다. 네. 여기를 백으로 하여금 늘게 해도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게 홍성지 선수의 판단이고요. 놀랍습니다. 놀라운 한 수가 나왔습니다. 거기를 손 빼는 거는 생각도 못했네요.
일단 우변 쪽을 더 중요시한 거네요. 네, 여기를 아까 처음에 2선 저공 비행으로 우스타진 했을 때는 고분고분 받아주었지만 지금은 뭐 흑기 여기를 두었을 때는 다음 작전이 아마 머릿속에 그려져 있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세돌 선수가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림을 지우고 다시 한번 짜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젖혀서 제압하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귀를 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이 2선을 늘었을 때 이 하변 흑돌이 어차피 튼튼한 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그쪽이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한번 판단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 치받은 수는 선악을 떠나서 이 결과를 떠나서 이세돌 선수 다운 한 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3-3 웅스타진에 대해서 뭐 어느 쪽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아예 손을 빼서 상대의 의도를 완전히 흐트러버리는. 자, 근데 벌써 마지막 조이기네요, 이세돌 선수는. 하나, 둘, 셋, 홍성지 선수는 아직 조이기도 아니고요. 두 선수 초반 착점 속도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우하기에 여전히 또 뚫는 것도 뚫는 수 남아있죠. 네. 그리고 지금은 손을 돌려서 뭐 이런 쪽에 또는 이쪽으로 굳히는 것도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아직 좌상비가 넓디 넓은 자리가 네. 남아있네요. 흡철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둔 다음에 뭐 이 자리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네. 굳히는 방향도 어려운데요. 이쪽으로 굳히는 것도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여길 막힌 다음에 이렇게 눌리는 자세가 나왔을 때 조금 중복 비슷한 형태가 될 수도 있어서 하나, 둘, 어렵습니다. 어느 쪽으로 굳힐래라고 물어본다면 다섯, 일단 그쪽이 조금 더 넓은 그러나 곳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네. 네. 그쪽으로 굳힘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눌러가는 자세가 백이 딱 좋거든요. 네. 다음에 흙이 또 젖혀간다면 흙 모양도 좋아지지만 네. 백이 바로 지금 눌러갈까요? 뭐 맞고 이제 받아주면 눌러가는 걸 보겠네요. 네. 흙이 젖혀가는 자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젖혀가고 싶긴 한데요. 여기가 문제가 될까요? 지금 이제 막은 것은 선수라고 본 거거든요. 네. 그쪽을 빠진다면 사활에 좀 문제가 생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두고 싶네요. 제바둑이 아니라서 그런지 여기 우상 쪽을 뭐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큰 스케일로 한번 두어가 보고 싶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 자리 워낙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젖히는 자세가 나왔을 때는 여기 있는 것이 낫습니다. 네. 오히려 이쪽에 있으면 백이 침투할 공간이 넓어서 어디든지 침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젖혀가는 자세가 나온다고 본다면 여기 두는 게 괜찮네요. 여기 돌이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상변 쪽의 모양이 생길 때 더 단단한 느낌을 주고요. 이곳은 늘게 되면 사활이 걸리긴 하는데 유명한 이제 맥점 사활 문제이긴 한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선은 실리로 한 20집 넘는 자리라고 할지언정 지금 젖히고 들고 또 다음에 뭐 흙이 미는 수가 온다면 어마어마하게 모양도 커지고요. 여기는 그리고 백이 는다고 하더라도 유사시에는 상변이 큰 관계가 없다면 약간의 맛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두어서 패를 굴복시키게 된다면은 다시 차는 수가 남아 있죠. 네. 그렇다면 흙이 지금 젖혀진 자리가 정말 좋겠는데요. 백도 우상기를 계속해서 추궁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상변의 흙 모양이 너무 컸기 때문이겠습니다. 네, 여기는 한 수에 둔다고 깔끔하게 잡는 자리도 아닐 네. 뿐더러
전국이 대세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정말 뭐 이런 곳을 잡았다가는 흙이 중앙 밀어가는 것도 좋지만 뭐 백이 지금 둔 좌상귀 쪽을 뭐 날일자나 또는 눈목자 이런 식으로 굳혀서 넓게 모양을 포진을 해도 정말 크고 광활한 모양이 펼쳐지거든요. 이거는 흙이 단번에 뭐 주도권을 잡아나갈 수가 있는 바둑이고요. 지금 백이 좌상귀 쪽으로 향한 것은 옳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흑의 입장에서도 보통은 예전에는 이렇게 세워주고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선으로 세워주는 수 자체가 상변 쪽 모양에는 조금 악영향을 네.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엄청나게 침착한 수가 나왔는데 저는 여기는 못 둘 것 같아요. 제가 둔다면. 어떻게 보면 좌상의 백한점이 덩그러니 홀로 네.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좀 외면하고 네. 좀 간접적으로 공격을 한 것 같기도 하지만 공격이라기보다는 좀 수비적이고 네. 안정적인 수라고 봐야겠죠. 이 백이 압박하는 수가 분명히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수를 이제 두 칸 벌리는 수로 막아내고 또 집도 짓고 홍성지 선수다운 수라고 볼 수 수라고 할 있겠네요. 수 있겠는데 우선은 그래도 일감은 뭔가 이 돌에 대한 공격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저는 정말 침착 그 자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는 초반처럼 이렇게는 못 두죠. 여기 돌이 없을 뿐더러 네. 지금은 바둑 자체가 이곳에 모양을 쌓아놓고 이렇게는 도저히 둘 수가 없습니다. 단수를 치고 뚫느냐 아니면 잇고 나서 밀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느냐 둘 중에 선택인데요. 또 요즘에는 이렇게 두는 수도 또 간혹 등장하죠. 하나, 둘, 네, 이런 수법도 있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가 기로입니다. 홍성지 선수 스타일로는 잇고 늘고 백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모양을 정리하고 좀 상변 모양을 갖춰서 집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이곳을 뚫는 것은 흙의 모양도 커지긴 하지만 백이 우선 실리를 차지하고 아마 백이 계속 이 세력을 깨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에 흙이 좀 공격을 해야 되는 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넷, 다섯. 그걸 뚫어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단수 치고 살고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백이 어떻게 이 모양을 지어 나가느냐 또 이 두 점을 당장 살리는 것은 좀 무겁다고 하더라도 계속 움직이는 맛을 보면서 좀 효과적으로 상변 모양을 지으느냐 네.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사실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돌의 위치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라도 좀 위쪽으로 가 있었다면 네. 좋았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 나리자 자리에 와 있더라면 고저장단도 맞고요. 뭔가 여기를 두었다면 그냥 안정적으로 잇고 쉽게 모양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또는 뚫을 생각이었다면 높게라도 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통은 좌측으로 네, 단수 치지 좀 이쪽으로 않습니까? 단수를 치는데 바로 움직여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래로 단수를 치면 백도 당장 움직이지 않고 뭔가 주위를 좀 맴돌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볼 가능성이 네. 많아요. 근데 양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바로 빵 따냄 당하는 것은 너무 두텁기도 하고 또 상대가 이제 어찌 보면 유혹을 하는데 못 이기는 척 네, 나가서 이도를 이제 당장 움직이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를 좀 무겁게 공격을 해보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보통 때는 잘 두어지지 않지만 지금 백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한 수입니다. 이때도 뭐 그냥 따낼 수도 있지만 먼저 하나 더 무겁게 만들어두고 따내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이런 식의 진행. 그냥 따내는 게 정수일까요? 30초. 하나, 둘, 여기서 백두 행마가 늘거나 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다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늘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늘 때 아까 먼저 단수 친 것은 여기를 둔 꼴이기 때문에 뒤를 밀어준 꼴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따내는 게 나았던 것 같고요. 백도 고민입니다. 그냥 밀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자리고요. 네, 그래서 뭔가 계속 공배를 메우면서 채우면서 행마를 하는 거죠. 그래도 백도 이런 식이지만 흙 모양을 삭감하는데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백이 여기 걸쳐간 이후로만 보면 백이 조금이라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변은 뭐 울타리를 쳐서 집이 나더라도 양쪽 뒷문이 열려 있어서 여덟, 아홉, 크게 나도 한 20집에서 25집 사이입니다. 좌변은 이미 여기 벌려져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게 뭐 이 정도고요. 백은 알토란 같이 여기 집이 꽤 생겼죠. 나중에 끝내기까지 하게 되면은 뭐 한 8집은 생기게 되고 큰 모양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변화는 그래도 백이 불만 없어 보이고요. 네, 뭔가 두 칸 틴수가 역시 좀 느슨한 느낌이 있어요. 좌상 쪽을 뭐 압박을 하던가 공격을 하던가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넷, 지금 보니까 확실히 좀 삼선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아홉, 자, 계속해서 밀어갑니다. 이때는 한번 젖힐까요? 젖히고 싶죠. 지금 젖히고 백도 공배가 꽉 차 있어서 여기 늘어주는 건 또 밀어갔을 때가 계속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뒷문은 양쪽으로 뚫려 있고 정말 뭐 돌투잔을 많이 했는데 늘어난 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젖혀서 백의 공배도 메우고 또 집으로도 몇 집이라도 더 붙이고 싶고요. 흙 모양이 끊는다는 점은 신경을 좀 안 써도 될까요? 신경 쓰이긴 하는데 당장은 백이 젖히는 한 수로 백이 잡히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끊는 것도 쉽게 단수 치고 막으면 젖히는 수와 잡는 수가 맞보기라서 마지막. 하나, 둘, 네, 젖히면 이제 늘어주면 가장 간명하고요. 네. 여기서도 좀 적극적으로 둔다면 급소를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서로 어려운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어준다면은 이 교환은 득이거든요. 백 모양이 많이 무너졌는데요. 네, 그냥 늘면은 백이 뛰는 자세가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 침투를 보기 때문에 흙으로 하여금 또 받아라라고 하는 자세가 괜찮은데 자 먼저 중앙 급소를 갔을 때가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집착하게 받아주네요. 지금은 백이 확실히 잘 된 것 같아요. 여기가 보시면 나중에 여기 밀어갔을 때도 조금 신경이 쓰여요. 흙이 뭐 이런 것 받았다고 봤을 때 밀면 호구 치는 자세가 오면 끊었을 때 맛이 상당히 나쁩니다. 최소한 상변 쪽 끝내기는 꽤 당할 수 있는 형태예요. 이 자충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백은 한 칸 뛰는 수로 인해서 완벽하게 거의 수습이 됐고요.
여기 밀릴 때가 아주 흑의 입장에서는 괴롭네요. 그렇다고 여기 공배를 이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지금도 고민인 것이 밭잔이 너무 좌변 쪽에 중복 돌이 많이 투자됐고 집은 많이 안 나고 밀었을 때 답답하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미는 것은 7, 8, 그래도 어. 아예 손을 빼네요. 여기를 미는 것은 뭐 침투도 있겠지만 뭔가 흙의 행마가 좀 효율적이라는 느낌은 못 받습니다. 네. 받지 못하겠습니다. 중반 들어서서 이세돌 선수가 더욱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4승 6패간의 경기입니다. 신한 천일염과 SK 앵크린. 네, 홍소지 선수가 이쪽에서는 손을 빼서 우하 쪽으로 돌이 향했습니다. 나와 끄는 건 아주 큰 수고요. 밀고 늘었고요. 자칫 수상전은 흙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백이 여기를 늘더라도 네. 같이 수를 늘리게 되면 막으면 한 수씩 조여가더라도 흙은 당장 5수, 백은 4수, 흙이 한 수 빠릅니다. 시간에 쫓겨서 둔 수이기도 하고 약간 아까운 의미는 있습니다. 여기를 밀어갔을 때 오히려 득이 될지 또는 밀어갔을 때 흙으로 하여금 받기 편하게 만들어 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아예 뭐 끊거나 단수치고 끊거나 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자, 어떤 생각일까요? 4, 6, 7, 8. 바로 끊어서 자, 이렇게 단수 치는 건 안 되죠. 양단수가 바로 돼서 걸리는데요. 네, 이거는 흙이 많이 당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강수는 이렇게 받는 것은 역시 백의 주문이고요. 그때는 단수를 치고 일선 단수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이 최강의 이 은수고요. 있도록 강요를 한 다음에 받으면 30초. 하나, 이제 큰 수는 없습니다. 셋, 이렇게 되고 5, 별다른 수가 없으면 백이 사실 건드려서 득이 없거든요. 오히려 여기 밀어갔을 때 이제는 흙이 당당하게 젖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다 맛은 나빠도 백도 자충의 형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가 안 납니다. 젖히면 같이 젖히면 되니까. 오히려 여길 건드려간 수가 지금 바로 막아서 버티기는 좀 힘들까요? 마지막. 이렇게요. 둘, 패로요. 넷, 그렇네요. 5, 6, 7. 그 수가 강수이기도 하고 팩감이 지금 흙에게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흙이 아까 여기를 하나 놔두었으면 그런 맛은 없는데 지금도 네. 따냈을 때 팩이 단수를 칠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여기를 놔두는 건 왠지 아깝거든요. 흙의 입장에서. 왠지 이쪽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되겠거니 하고 아껴도 되겠거니 하고 이제 교환을 안 해놨는데 여기 막은 수가 날카롭네요. 지금 따내면 단수를 치겠다는 뜻이고 이으면 다시 백이 따내서요? 따낼 때 팩감이 없다. 전판에 여기만한 팩감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는 게 맞네요. 네. 있는 것은 너무 이상해서 제가 이게 뭐지 싶었는데 네, 당연히 패를 하는 게 맞고요. 날카롭습니다. 팩감이 없다면 흙도 상당히 난감해질 수가 있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단수 쳤을 때가 문제거든요. 두 점은 요석 중에 요석입니다. 네. 뭐 정말 백돌이 전체가 다 연결이 네. 되기 때문에 요석인데요. 집으로는 뭐 몇 집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 뭐 몇백 집의 가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 두 점을 따내게 되면 이어야 되는데 따냈을 때 전판을 통틀어서 2패를 희생할 만큼 2패와 견줄 만큼 큰 패감이 없어요. 뭐 이런 거 뚫는 것도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여기는 따내고 다시 하나, 둘, 이 6점 잡히는 수까지 남아 있잖아요. 다섯, 상변의 흙집이 전체가 다 깨지는데요. 여덟, 아홉, 자,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 나와놓을 걸 하는 생각이 아, 지금쯤 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론이죠. 사실 저도 생각을 못했고 홍성지 선수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세돌 선수는 이걸 계속 노리고 있었고요. 제가 모양이 안 좋다고만 말씀드렸지 당장 이렇게 두는 수는 저도 못 봤고 이세돌 선수가 날카롭게 찔러갔고요. 홍성지 선수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왔는 걸 나와두면은 이렇게 될 이제 모양이 아예 아니었는데 네. 근데 또 실전 심리상 여기 나와두는 수는 약간이나마 셋, 좌변 쪽으로 손해기 때문에 아껴두고 싶은 심리도 이해가 가고요. 여덟, 이때가 어, 결국에 이렇게 바꿔치기가 일어납니다. 네, 이거는 뭐 근데 뭐 눈 딱 감고 백도 받을 수는 없어요. 네. 백- 백도 패감이 네, 만만치가 서로 않죠. 지금 서로 팩감이 없는 겁니다. 백이 받으면 따낼 때 이제는 백이 다른 어느 곳을 두더라도 빵빵 따내버립니다. 흙이 두 번 이렇게 따내는 것과 백이 따내는 것과 아. 안팎으로 몇 집 차이나 날까요? 한 50집은 차이 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상전벽해 서로 상전벽해의 변화가 상변 흙 모양은 뭐 온데간데 없어졌고요. 백도 이곳 두터웠던 곳도 우변 쪽도 지금 상당히 허술해졌죠. 흙이 네. 들어간다면 뭐 이런 거 젖혀가는 수를 노릴 수도 있겠고요. 일단 흙도 우변 쪽에 눈이 가겠습니다. 침착하네요. 저라면은 뭐 젖히는 수나 여기 뛰는 수나 좀 더 뭐 나래자로 두거나 뭐 좀 더 수단을 강구했을 것 같은데 정말 침착하네요. 이거 이렇게- 백도 편하지 않나요? 이렇게 네. 되면 뭔가 편한 느낌은 있습니다. 이 넉점은 사실 해석이나 다름이 없고요. 네, 어떻게 보면 백의 입장에서는 수명을 다한 돌 또는 자기 자신의 몫을 다한 돌이기 때문에 버려도 크게 아쉬울 건 없어요. 30초. 하나, 이 바꿔치기는 일단 셋, 백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섯,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물론 백이 귀를 잡는 것도 있었고요. 또 상당히 두터웠던 형태이기도 하고. 근데 그냥 형태상으로 딱 놓고 봐도 어느 쪽이 더 피해가 커 보이냐 한다면 흙 쪽이 좀 더 피해가 커 보이거든요. 네. 아까 상변의 흙 모양을 떠올려 본다면 네. 거기에 비할 수가 없겠네요. 초반으로 돌아가서 여기를 젖혀서 넣은 수가 아주 좋은 자리라고 네. 말씀드렸었고 여기까지 굳혀져 있었고 상변과 좌상 쪽에 뭔가 어마어마한 큰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그것으로 얻은 결과물이 여기를 끊어 잡은 거니까요. 결국은 패를 통해서 여기를 끊어 잡고 그 사이에 백이 엄청난 수확을 올렸죠. 딱 봐도 그냥 눈으로만 봐도 뭔가 백이 더 잘 됐다라고 느껴집니다. 제도 선수는 굳이 여기를 후보 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어두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뒷맛이 고약한 곳이 있을까요? 뭐 건너붙이는 수만 안 된다면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건너붙이는 것은 흙도 당장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만 아니면 된다인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백이 확실히 편합니다. 여기를 흙이 뭔가 다른 수가 없이 그냥 정리되는 정도라면 백이 확실히 편하네요. 바둑이. 집을 한번 볼까요? 흙집이 약간 더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한 23집 정도? 30초.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 정리만 한번 보시죠. 흙이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이 정도로 된다면 23, 덜 양쪽을 합쳐서 40집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흙이 아마 하나 지켜야 될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들어오는 게 워낙 성가시니까 네. 지킨다고 보고 어떤 식으로도 지킨다고 보고 20집 흙이 한 네, 60, 60집? 네, 60집 정도까지는 나거든요. 백이 집만 25에 뭐 중앙 두터우면 제가 우선은 집만 세보겠습니다. 네. 25, 30, 36, 40, 50 여기까지 백이 선수로 봐야 되나요? 35, 30, 36, 37, 40, 50, 53은 최소한 나 있거든요. 그리고 백이 선수, 뭐 흙이 지켰다고 보면 백이 선수. 그리고 백이 뭐 여기 달리는 수라든지 뭔가 중앙 쪽도 백이 즐거움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백이 확실히 편해 보입니다. 집으로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백이 좀 즐거운 곳이 많은 국면 그리고 두터운 곳이 많은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변 쪽에서 잠깐 삐끗한 사이 이런 네. 결과가 생겼네요. 이세돌 선수의 이수도 날카로웠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이수가 아니라고 해도 흙의 진행이 살짝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네. 이수나 또는 여기서 이렇게 눌린 자세가 살짝 마음에 안 들었는데 붙이고 끄는 것도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더 포인트를 올려서 네. 지금은 확실히 백이 좋습니다. 여기도 정말 두고 싶긴 두고 싶은데요. 두지 않으면 백에게 단수치고 여기 막는 수를 당하니까 네. 여기를 두고 10초. 뭐 백이 다른 곳을 어디 뒀을 때 이제 젖히는 수가 있거든요. 젖히고 끊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자리를 바로 결행을 합니다. 민감하죠 이런 부분에 받아주면 정확하게 두 집 득이니까요. 두 네. 집이면은 사실 뭐 엄청난 큰 차이죠. 미세한 바둑이 된다고 본다면 두 집 차이는 어마어마하니까요. 아까도 이런 형세 판단 흙이 그냥 지키고 제가 백이 한다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확실히 백이 선수를 잡고 꺼내기를 하면 백이 편합니다. 계속 편한 바둑이기 때문에 마지막. 흙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균열을 일으켜야 되고요. 네. 막아준다면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공짜로 두 집 이득을 음. 봤으니까 이건 상당히 날카로운 교환을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약한 곳인 좌변 쪽을 어떻게 지키느냐 아니면 버티는 수라면은 뭐 여기를 가고 좌변은 백이 들어왔을 때 뭔가 강구를 할 수는 있는데 우선 피곤합니다. 들어오게 네. 되면. 자, 가장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자, 생각했던 것보다는 두 집을 벌었고요. 흙이. 네. 차이는 근소하나마 그래도 백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아요. 여전히 두고 싶은 곳이 많은데요. 네, 우선은 집이 되는 곳이 이 자리가 눈에 딱 들어오고요. 네. 중앙 쪽은 백이 약간이나마 이제 뭐 늘어나거나 주도권을 잡거나 좀 발언권이 있는 곳이 백 쪽이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곳을 눌러가면서 조금이라도 중앙 쪽에 생길 수가 있고 우중앙에서도 흙보다는 백 쪽이 조금이라도 두텁고
이런 알 수 없는 중앙을 잘 정리하는 기사가 있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중앙 정리요. 어렵네요.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어렵네요. 아무래도 종반이 이 강한 기사들이 이런 부분도 계산이 좀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음. 하나, 둘, 셋. 사실 저는 이제 중앙 쪽 말고 그냥 형태 정리에 있어서는 홍성지 선수가 정말 손가락 안에 든다고 보거든요. 네. 좀 약간 헝클어져 있는 모양도 정리를 잘 해서 이제 꼬린 지점으로 끌고 가는 것에 있어서는 홍성지 선수가 정말 일가견이 있다고 네.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정말 쉽게 잘 둔다라는 네, 느낌을 받는 것 맞아요. 같아요. 자, 그것도 붙여서 최대한 실리를 가져갔고요. 백이 젖혀서 반발하는 수는 지금은 무리수가 되겠죠. 네, 지금은 흑이 화를 내죠. 치받아 두고 백이 이런 자리가 괜찮아 보입니다. 중앙 쪽도 키워나가면서 다음에 들여다보는 것도 즐거움으로 남아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집에 좀 예민하다면 상변 쪽도 네, 여기 이런 부분이 백이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나중에 여기 두면 또 받아야 되는 형태죠. 치받고 젖히면 흑은 제자리 걸음인데 백은 중앙 쪽 가능성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백의 즐거움으로 후에 남아 있고요. 지금 중앙을 둔다면 이런 자리, 또 당장 집이 되는 곳을 둔다면 상변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으로 가네요. 이 자리를 흑이 두는 것도 굉장히 컸거든요. 네. 흑이 두고 백이 어디 손을 뺐을 때 여기까지 넣으면 없던 집이 또 한 열몇 집이 그러네요. 늘어나니까요. 안팎으로 상당히 집으로 본다면 큰 자리입니다. 백이 치받아 두는 수를 하면 사실은 절대 선수이긴 한데 이 교환을 아끼는 이유는 넷, 다섯,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곱, 여기가 약간 아홉. 이제 끊으면 아래쪽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별건 아닌데 수는 안 나지만 이런 곳이 이제 흑이 선수로 들어요. 혹은 코 붙이는 것을 또 들 수도 있고요. 이쪽이나 여러 가지 자충이 조금이나마 차니까 우선은 아껴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둘 곳이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끌어서 끝내기를 할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뭔가 이런 곳 자꾸 건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흑의 입장에서는 백을 자꾸 건드려서 변화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도 약간은 지금 두겠다는 뜻이죠. 네, 약간은 아깝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여길 두고 다른 곳을 두면 당장 백이 두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자충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문제는 여기 왔을 때 받아야 된다면 이건 너무 아픈데요. 당장 둘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백이 이렇게 눌러가는 순간 흑은 그냥 정말 제자리 걸음인데 백은 중앙에서 거의 옆집 가까이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을 지켜두었습니다. 반대로 흑이 그 자리에 두어도 백돌이 거의 잡힌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네, 이렇게 두고 이제 잡는 수가 있긴 한데 네. 저는 그래도 제가 둔다면 여기 뒀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 자리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흑이 같이 움직인다면 그때 리듬을 타서 둔다든지. 이세돌 선수는 조금 형세가 이제 확실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거기거든요. 백이 먼저 갔으면 사실
흑도 할 수는 있었지만 먼저 할 수 있었지만 백이 먼저 가면은 뭐 또는 날인자로 두더라도 안 당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래도 흑이 조금이나마 잽을 날린 결과가 됐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변 흑집도 네, 여기도 조금씩 괜찮은데요. 늘어나잖아요. 이수로 여기를 두었어도 흑이 이렇게 잡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여기 한 8집 늘어나는 것보다는 여기 늘어나는 것만 해도 최소한 본전은 뽑으니까요. 이세돌 선수는 계속 쉽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볼까요? 집의 경계선이 약간 달라지긴 네. 했습니다만 이곳은 뭐 대략 이 정도로 보면 서로 불만이 없을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여기가 22집.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바로 두나요? 22집 비슷합니다. 22집, 26, 30, 34, 37, 40, 45집 정도 났네요. 아래까지 45, 46, 50, 58, 60, 66, 67 흑집이 67 정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아까는 60집이었는데 확실히 더 늘었네요. 네, 여기를 잡고 여기까지 네. 들었기 때문에 67. 자, 100은 선수를 잡고 만약에 여기까지 막는다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30초. 하나, 둘, 서른 집이 약간 약하고요. 상변만 놓고 보면 서른 집이 약간 약하고 여섯. 그래도 여기 살집이 좀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31, 2집 정도 41, 45, 50 50까지는 봐야 될까요? 50 52, 54, 58, 60, 61, 62 정도 아직도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100이 조금 좋다는 여기를 맞게 되면 100이 조금이라도 좋다는 계산이죠. 그리고 두텀을 보자면 역시 흑보다는 100 쪽이 네. 뭐 이런 곳이나 또 이런 곳에 100 쪽이 두텀이 약간이나마 있기 때문에 아직도 덤이 흑의 입장에서는 덤이 아직 부담입니다. 자, 미세한 가운데 이제 후반전에 들어서겠습니다. 지난 천일염과 SK 앵크린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자, 이제 후반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미세한 승부인데요. 네, 중앙을 한 칸 뒤니까 하나 밀어두고 여기를 또 밀었습니다. 백이 막은 것과 비교해서 흑이 밀어서 교환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집으로는 백집이 좀 줄고 흑집이 조금이라도 늘었겠고요. 대신 백은 이쪽에 살집 좀 많이 붙었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는 흑이 마지막에 밀어둔 수를 조금 아껴둘 줄 네, 알았는데. 저도 여기 밀어둔 의도를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여기를 왜 밀었을까? 백을 조금 튼튼하게 해준 느낌도 있지 않나요? 그 밀었을 때는 뭔가 얻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흑이 얻은 건 없다고 봐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왜 밀었을까? 저도 한참 지금 생각 중인데 넷,
왜 밀었을까요? 오히려 뭐 안 밀고 이런 곳에 왔을 때 끊는 약점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네. 물론 나중에 들여다보는 수 흙이 오게 되면은 뭐 응수를 강요를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왜 밀었는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자, 계속 쉽게 쉽게 받아주고 있고요. 흙집은 여전히 비슷하면 한 68 정도, 68 정도는 나 있는 것 같아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만약에 100이 이렇게 막아져 있다고 계산하면 100이 65는 나 있거든요. 덤이 역시 큰 문제입니다. 흙의 입장에서는. 좀 최소한 여기를 밀고 집으로 버틴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두어서는 덤 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다면 지금 비어있는 중앙 쪽에 서로 아무런 집도 나지 않는다면 100이 네. 승리하는 거고요. 100이 좋습니다. 덤에는 걸려 있어요. 확실히 걸려 있습니다. 하나, 근데 100이 선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려운 임무는 아니에요. 100의 입장에서는. 시간 연장책 하나라도 더 쓰려고 지금 먹어쳐 쓰네요. 네. 느낌은 흙둘 차례여야 미세할 것 같은 느낌. 뭐 그 정도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집의 경계선이 거의 확실해졌으니까 세보겠습니다. 흙집 23집, 24, 31, 35, 40, 45. 마지막. 여기는 45 이상 봐주긴 어려울 것 같고요. 45, 넷, 50, 60, 여섯, 69, 69, 70 뭐 그 정도거든요. 흙집은. 32는 최소한 나 있습니다. 여기 32은 나 있고 33, 35, 40, 44, 54, 58, 60, 62, 65는 확정이에요. 그리고 백둘 차례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곳만 다섯, 두더라도 백집은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거든요. 여덟, 아홉. 하지만 또 잠깐 방심했다가는 그렇죠. 또 안 되겠고요. 아주 뭐 승부가 결정난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는 바둑은 아니고 네. 잘 마무리하면 꼴이 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한 수 뭐 좀 이상한 수가 나오면 바로 또 미세해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네, 뭐 지금은 잘 계산해줘야 반면 한 3집 정도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백이 이쪽에 오게 되면 뭐 다 이렇게 고지고대로 받아준다면 백집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두터움 뭐 이런 것도 사실 백이 단수치게 되면 또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다 일일이 세지 않아도 그냥 나 있는 집으로도 덤에 걸려 있어서 셋, 넷, 지금은 이세돌 선수가 확실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일곱. 그렇다면 홍성지 선수가 여기서 실패를 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변을 아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채 여기를 민 게 사실 좀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수네요. 그때는 나쁘지 않다고 봤을까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냥 백이 계속 쉽게만 누웠는데도 이 정도 차이라면 네. 이 수가 거의 패착성 느슨한 수라고 안착이라고 할까요? 백이 날일자로 지켜둔 수가 쉽게 잘 정리됐다는 느낌을 좀 주기 때문에 네. 그쪽을 조금이라도 더 괴롭힐 수 있었을 텐데요. 네, 뭐라도 할 수 있는 자리를 그냥 밀어서 백을 쉽게 지켜주고 나고 그러고 보니까 덤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판단 착오였던 것 같아요. 두터운 자리를 뒀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히려 이바둑은 홍성지 선수가 초반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또 뭐 이런 저공비행 응수타진이라든지 이쪽에서의 과감한 선택이라든지 여기 입구자 움직임이라든지 초반 진행은 상당히 의욕적이고 좀 대범한 수법들을 보여주다가 오히려 실패한 다음에 너무 좀 안일한 네, 특히 이 수가 그렇습니다. 여기 네. 밀고 나온 수 그리고 그 전에도 이 두 칸 벌린 수도 그렇고 느슨함이 화가 된 것 같아요. 그 자리는 좋네요. 백이 뛰어서 이렇게 되는 것과 비교해서는 거의 역근내기 3집 정도 집만 보면 늘었고요. 대신 중앙 쪽은 조금 당합니다. 이렇게 두고 이쪽도 약간 얇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집으로는 한껏 버틴 수입니다. 네. 네, 거기가 사실 백에게는 기분 좋고 흑은 받아줄 수밖에 없고요. 백은 여기 늘어나고요. 약점도 자연스럽게 지키는 형태가 될 뿐더러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면 나중에 흑집이 또 줄어듭니다. 네. 또 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수는 왜 여기 안 나와놓죠? 나와놓고 이것까지 다 하고 두더라도 둬야 되는데 네, 약간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네. 지금. 지금 이세 선수도 약간 아이고 후회를 하는 것 같죠. 당연히 해놔야 되는데 네. 뭐 깜빡했다라는 제스처인가요? 흙이 꽤 두터워졌습니다. 원래는 나와두고 여기 음, 그냥 당연히 두어서 약점도 아예 없는 상황이고 흙집이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는 자리인데 지금은
흙이 막아두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지금 노릴 수가 있고 여기도 뭐 한 집이나 네. 두 집이나 날 수가 있는 형태가 됐죠. 그냥 돼 있다고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수익기나 계가를 하다 보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자리, 여기는 이렇게 되는 자리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실전에는 정작 이제 교환을 안 해놓고 네 그냥 그렇게 형태를 보고 네. 계산을 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자리도 역끝내기로 좀 크지 않았을까요? 아, 이 자리요. 네. 지금 백이 두고 있는 수들은 사실 거의 그냥 승리를 자신하고 계속 두터운 곳만 골라서 두고 있는 거였거든요. 네. 여기 친 단수 친 것도 사실은 두텁기는 엄청 두터운데 집으로만 보면 당연히 여기 뛰는 게 더 컸고요. 근데 지금 이세돌 선수는 계속 이제 두텁고 변화를 줄이는 쪽으로 행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수가 나오니까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느낌은 그래도 백이 좀 앞설 것 같기는 한데요. 흙집은 72 30초. 하나, 정도, 72 정도 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래도 승패는 변하지 않네요. 네, 대세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백이 한 68 정도 나거든요. 그리고 뭐 중앙은 이제 변쪽 끝내기는 다 정리가 됐고 중앙은 늘어두면은 거의 서로 공배라고 봐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쪽은 나중에 끝내기를 할 때 백이 먼저 끼워서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한 집, 두 집, 그리고 이곳은 흙이 따내면 두 집, 백이 이으면 공배기 때문에 흙이 한 집, 네, 네. 있어서 세 집이 나죠. 아니 뭐 같긴 하네요. 그냥 도도 세 집이긴 하네요. 집을 줄이려면 나중에 이렇게 두고 있는 게 낫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흙은 중앙 쪽을 지우는 쪽으로 가자니 결국은 좌변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네. 좌변이 두 집이 줄었죠. 가일수가 또 필요하고요. 네, 이쪽을 두면 또 중앙 쪽이 늘어나니까요. 뭐 백이 양쪽 중에 한 군데는 득을 볼 수가 있는 형태고 지금은 뭐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그 전에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백이 두텁게 안전운전을 한 거였거든요. 지금도
미세하진 않은 차이로 백이 골인 가능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가 정말 눈물 나네요. 아프죠? 네. 뭐 이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초반부터 계속 여기가 저효율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두 칸 벌린 수부터 해서 이제 돌이 투자가 된 것 치고는 집도 많이 안 났고 백에게 눌려서 결국 또 줄어들고 좌변 쪽이 일단 이번 오늘 바둑에서는 좀 하나의 문제였고 그리고 네 상변에서 이 수법이 날카로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선수는 전반기 때에도 만났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세돌 선수가 세집반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네. 지금도 좀 비슷할까요? 지금도 그 정도 차이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세돌 선수가 올 시즌 첫 연승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중앙에서 조금 집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붙인 수가 좋았고요. 계속 밀어간다면 여기에 한 두세 집, 세 집이라도 늘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가 서로 당연한 듯이 두고는 있는데 여기를 받아주네요. 저는 안 받고 여기 치받는 수가 선수였고 여기를 뛸 줄 알았는데요. 여기는 끊겨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끊을 수도 없는 자리였거든요. 끊을 시간도 없을. 끊고 나서 이수를 노리는 게 있었군요.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저라면 당했네요. 이러면은 흙집이 그래도 여기 알토란 같이 좀 났습니다. 네. 근데 백도 여기를 같이 젖히고 둘, 셋, 치받으면 그렇게 큰 집은 안 나서 여섯, 일곱.
끝이니까 그쪽 자리도 선수로 정리를 할 네. 수가 있는 거네요. 여기를 다 옥집으로 공배로 먼저 만드는 겁니다. 네. 집 받아두면 나중에 찝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백이 젖히는 자리에 손이 오게 되면 결국 중앙에 흙이 분주히 두었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백집도 늘어났고 흑집도 늘어났기 때문에 뭐 흙이 그렇게 이득 본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 자리도 흑이 입장에서는 따끔따끔하네요. 막으면은 당장 건너붙이는 수가 생겨서 차단이 안 되고요. 물러서자니 정말 뭐 한 것도 없죠. 이거 뭐 네. 집이 나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들여다보나요? 뭐 들여다본 수도 될 것 같고요. 뭐 붙여도 그냥 쉽습니다. 네. 집이 안 나요, 흙집이. 이세돌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른 속기 대국입니다. 이지연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대국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세돌 선수와 홍성지 선수 대국이 아니었으면 이 바둑이 메인판이 됐어도 전혀 손색이 네. 없을 정도로 네, 중량감 있는 한 판이었는데요. 이 두 선수는 이지연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4대1로 앞서고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은 어떤 선수가 승리했을까요? 큼직한 집들이 네. 많아서 자, 두 선수의 결과는 이동훈 선수가 자, 상대 전적의 열세를 최근 상승세로 네. 커버해내면서 자, 중요한 판 제가 승부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3국을 SK 앵크린에서 먼저 가져갑니다. 자, SK 앵크린의 이동훈 선수 승리하면서 SK 앵크린이 1대0으로 앞섭니다. 네, 그리고 이지현 선수는 올 시즌 이 KB 리그에서는 계속 부진의 끝을 네. 네,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동훈 선수도 초반에는 정말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네. 갈수록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예년에는 항상 초반에 연패 또는 뭔가 좋지 않은 출발을 했고 네. 그 좀 부진이 계속 중반 후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즌 내내 조금 제 모습을 못 찾는 경우가 네. 있었는데 올 시즌은 연패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 완전히 부진에서 벗어났고 최근에는 뭐 SK 앵크린에서 이영구 선수와 더불어서 뭔가 쌍두마차라고 해도 될 정도로 확실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대국도 어느덧 끝이 보이네요.
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수가 결국은 패착에 마지막 패착에 오명을 쓸 것 같고요. 뭔가 홍성지 선수의 약간 성격 자체가 좀 느긋하고 여유롭고 좀 안정적이고 낙천적이기도 하고요. 낙천적이고 바둑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대로. 네. 그게 바둑이 잘 풀릴 때는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겨가는 바둑이 많은데 오늘 바둑은 사실 여기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구해야 되는 장면이고 뭔가 없는 변화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장면인데 이수로 인해서 하나, 백이 여기 딱 지켜버리게 되자 변화가 없어졌고 그대로 그냥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가 결국은 뭔가 성격상의 그 여유로움 그런 것이 이제 이 바둑에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느슨함으로 바뀌어서 나온 한 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거의 패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곳은 선수 자리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정말 전반기랑 같은 차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가요? 네. 쉽게 끝내기 하면 딱 세 집반인 것 같고요. 세 집반이 더 차이 나겠네요. 네 집반까지 또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도네요. 여기가 백이 선수라서 네 저는 이쪽을 모르고 흑이 두면 세 집반으로 셌는데 백이 선수이고 지금은 딱 네 집반 차이 같아요. 그러네요. 거기도 사실은 승부하는 관계 없지만 사실 흑이 이렇게 두고 놓아야 되는 네. 자리고요. 이세도 선수가 날카로운 한 방으로 여기서 득을 보고 또 상대의 완착으로 인해서 여기 지킨 다음에는 상당히 이제 중반, 종반에 정말
공을 들여서 모양을 정리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네, 빈틈 없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약간의 이제 좀 해프닝 같은 실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미세한 차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빈틈 없이 마무리를 네, 해서 네. 골인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조금씩 이제 한번 이제 이런 부진을 겪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손이 자신 있게 나가던 것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이게 맞나? 자신의 판단에 좀 의심을 갖게 되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조금씩 회복을 하는 뭔가 느낌이 보인달까요? 네. 그래서 초반에도 더욱더 또 공들여서 생각을 했던 이세돌 네. 선수이고요. 자, 반면 두 집입니다. 39대 41집. 이세돌 선수가 전반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홍성지 선수에게 승리합니다. 자, 이세돌 선수 올 시즌 KB리그에서 첫 연승이고요. 네. 이세돌 선수가 살아나면 또 신한천점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홍성지 선수는 오늘 초반은 아주 적극적이고 잘 짰는데 중반에 몇 수의 이제 느슨한 수가 결국은 패배에 이르렀고요. 자, 이렇게 1대1 타이스코어에 장고 대국이 더욱더 중요해지겠는데요. 이세돌 선수만큼이나 또 올 시즌 고생이 많았던 류민영 선수입니다. 네, 저는 형세는 지금 바둑은 처음 보지만 왠지 그 방금 비춰진 카메라에 비춰진 두 선수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유민영 선수가 약간 여유 있어하는 그런가요? 느낌으로 보였거든요. 자, 뭔가 좌변 일대에서 큰 변화, 정석부터 파생된 큰 변화가 일어났고요. 백이 좌상 쪽을 크게 잡고 네. 흑은 중앙 쪽 모양이 아주 웅장합니다. 전형적인 실리와 그리고 모양의 대결인데요. 백집은 여기 맛이 만약에 없다면 거의 60집 가까이 납니다. 전부 합쳐서요. 네. 우상과 좌하도 네. 어느 정도 집이 나 있다고 본다면 60집 가까이 나고요. 흑은 이제 중앙 모양이거든요. 사실 중앙 모양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느냐가 어려운 승부입니다. 그리고 하변 쪽 돌이나 또는 좌하기 쪽을 괴롭히면서 뭔가 부수입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좌기도 조금 찝찝할 수 있겠네요. 네, 뭐 조금만 돌이 더 쌓이면. 네. 그리고 사실 여기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여기 좀 어떤 맛이 어느 정도 맛이 남아 있는지. 만약에 이런 수가 여기에 선수로 듣는다고 한다면 이건 큰일 나거든요. 백의 입장에서는 당장 여기 치중 들어가도. 근데 아무 선수로 듣는 수가 없고 이런 곳이 이제 백이 입구자 가는 게 그래도 뭐 듣거나 한다면 저는 그래도 안전한 편입니다. 흑은 뭔가 중앙을 계속 경영하려면 계속 중앙 쪽으로 돌이 우선은 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디가 됐던. 서로 어려운 바둑입니다. 이런 바둑은 흑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중앙을 키워나가야 될지가 어렵고 백은 또 어느 정도 방치를 해야 될지. 중앙은 잘 안 커질 것 같다가도 두다 보면 확 집이 늘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런 바둑은 서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분명한 거는 백이 여기 한 칸 뛰는 자세가 나오면 하기 좀 음. 재미가 없거든요. 네. 중앙도 확 사이즈가 작아져 버리고 하변도 튼튼해지고요. 뭔가 지금 상황에서 중앙 쪽으로 돌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여기서부터 기습 공격 뭐 이런 식으로 기습 공격을 바로 간다든지 해서 여기서부터 승부로 가는 것도 있겠고요. 유민영 선수가 우선 뭐 지금 서로 어려운 바둑이라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선 유민영 선수가 이 판은 잘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 기풍도 그렇지만 유민영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또 안국현 선수로 하여금 좀 공격을 하게 만들고 전투를 하게 만드는 쪽이 유민영 선수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좀 균형이 맞추어져서 집바둑, 끝내기 바둑으로 가게 되면 역시 그거는 안국현 선수가 능기로 하는 바둑이잖아요. 지금처럼 실리를 앞서고 수습의 승부를 건다든지 안국현 선수로 하여금 공격을 하도록 이제 강요하는 그런 바둑이 지금 됐기 때문에 우선은 뭐 유불리를 떠나서 유민영 선수가 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수가 어렵네요. 중앙을 와야 되긴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가 참 어렵네요. 그것도 어렵고 우선 침착하게 둔다면 이 자리가 좋기는 한데 여기도 워낙 빛나는 자리거든요. 정말 이렇게 기습 강타를 뭐 상대에게 날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난전이 되는 거고요. 안국현 선수의 스타일도 조금 벗어난 승 네.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안국현 선수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얘기를 좀 했었나 봅니다. 자, 여기를 막는 거는 늘어서 이건 쉽게 넘어가니까 백이 실패입니다. 네. 이 자리를 막아야 되고요. 들어가겠다는 뜻이고요. 패만 나도 우선은 팩감이 좌상귀에도 좌상귀? 많고요. 근데 살자는 팩감은 또 뭐 받을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아무튼 패는 어렵지 않게 낼 수가 있네요. 지금 보시면 막고 늘고 있는 건 안 돼요. 있는 것은 이었을 때 여기 약점이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서 뭐 이렇게 두고 뭐 전체 수상전을 노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좀 이야기가 커지고요. 흙이 쉽게 두어도 패는 나네요. 이렇게 두고 젖히고 호구 치면 어렵지 않게 패가 납니다. 그리고 이 패는 뭐 흙도 졌을 때는 피해가 크지만 백이 오히려 백이 졌을 때는 다 잡히니까요. 그쪽에 백도 상당한 부담이 있었네요. SK 앵크링과 신한천일염 1대1 타이스코어를 기록한 가운데 1국과 4국, 5국 남겨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집니다.